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찾았던 여야 5당 지도부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국회에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3인방이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어떤 얘기 나눴는지 좀 전해 듣겠습니다. 자, 김관영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김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국회 방미단, 북미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서 사실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의회 방문이 가장 관심이었는데 어제 오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 또 주야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혹은 그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직접 가서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떠셨습니까? 네, 조야의 의견이 신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예. 좀 특히 의회에서는 네. 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의회에서는 신중론 의견이 좀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특히 미국 그 펠로시 하원 의장과 면담이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였는데 1시간 정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 많이 전달하고 오셨습니까? 네, 많이 전달했습니다. 예. 예, 그 5당의 각 당의 입장들을 전달을 했고, 특히 이제 이번 북미 회담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 다만 펠로시 의장은 이 북에 대한 오랜 불신을 사실은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동안 몇 번의 약속이 있었는데 계속 약속 위반하지 않았냐. 예. 그리고 또 형을 살해한 사람의 행동을 참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예.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여주기 정책에서 비롯된 가능성들이 높은데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직 그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도 사실 큰 성과 없이 끝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아, 예. 그 미국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예.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긴 한데요.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 펠로시 의장 얘기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미국이 그 준예산과 관련해서 셧다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와의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도 다소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펠로시 의장이 북한을 이제 방문을 해서 그 현지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실은 한 2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작년에 방북한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낸시 펠로시 의장은 우리 한국 대표단의 얘기가 오히려 좀 맞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 말로 상당히 불신이 있다는 것을 우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 이게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어제 귀국을 하셨고, 그런데 그나저나 귀국을 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예.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3인방 만났는데요. 지금 협상 또 결렬했다 이 소식을 저희가 오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게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의원 국조, 그리고 조혜주 임명 철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국정조사 하나만이라도 수용하면 정상화에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한 발 나간 겁니까? 그냥 평행선인 겁니까? 4개를 그동안 주장한 것으로 보면 한 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하면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점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에서 검찰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사는 수사더라도 예. 국회에서 문제된 여러 점들을 국회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예. 그럼 뭔가 조금 한 발 양보가 있어야 진척이 있겠군요. 저는 여당이 네. 지금 뭐 중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임시국회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손해원 국정조사를 저는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서 국정을 국회를 풀어나가는 것, 정상화시키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이 뭔가 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요. 예, 그리고 손혜원 예. 의원이 뭐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네, 탈당까지 했죠. 예, 탈당까지 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을 지나치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도 저는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또 밝힐 것 국회에서 할 일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이런 차원으로 가면 국회가 무한정 공전될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2월 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 위원회가 3월 달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는 2월 달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탄력 근로제 문제라든가 또 선택 근로제 문제라든가 이런 노동관계 제도에 관해서 하루빨리 매듭을 져야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보는 국민들도 답답한데 어쨌든 꼭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당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일관된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8 망언 공방도 지금 국회를 막히게 하는 한몫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국회 차원의 윤리 첫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한국당하고 여야 사당 간 입장 차이가 뭐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뭐 이제 윤리위원이 구성된 이후에 소위 5.18 발언에 관한 이 세 분에 대한 징계안만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동안 순서대로 접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순서대로 그동안 접수된 것들을 모두 논의를 시작할 것이냐,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18 이 망언에 관한 징계안은 가장 늦게 접수됐기 때문에 가장 늦게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5.18 문제에 관해서 망언한 3인에 대해서 예. 뭐 자성을 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국민들께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예.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이 세 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먼저 올려서 의논하자라고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 발언이 문제가 된 논란의 의원들 3명을 먼저 그 제명 여부를 논의를 하자. 이거를 한국당 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볼 때도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는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예. 20대 국회 들어서 상정된 징계안이 지금 윤리위에 상정된 게 29건이라고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후반기에만 해도 8건이거든요. 예. 이게 계속 쌓이기만 하고 논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 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 윤리위원회도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네. 신속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당에서 그 5.18 진상조사위원이요. 이미 추천한 3명에 대해서 이제 거부가 됐는데 예. 이 사람들을 다시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도 지금 여야 간의 공방 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와대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이 정무적으로 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를 거부할 때 네. 사실은 이 어떤 겸의를 통해서 추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지에 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좀 사전에 논의를 한번 했었으면 훨씬 정무적으로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절차상으로. 합니다. 예. 그러나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3명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예.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춘 분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에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네. 그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충분히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관련 증거를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봐서 그런 자료들을 안 내더라도 충분히 청와대에서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지 않았는데 예. 청와대에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으니 예. 이제는 자격 요건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자기들이 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뭐 공방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윤리위 여야 간사 다음 만남이 28일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뭔가 좀 어디까지 상정할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